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님, 그때 네. 깨발랄님, 냉장고. 냉장고, 남편분이 냉장고 남편분이 이랬나? 근데 그 빙의 의심해볼 만한, 그때 재밌게 들었어가지고,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나요, 항상 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떤 거예요? 전자레인지? 오늘은 제목을 우리 집에 누가 있을까라고 제목부터 지어봤어요. 생각보다. 와, 잠깐만. 우리 집에는 누가 있을까? 뭔가 계속 이동이 되나? 물건. 오늘은 조금 오. 다른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들려주세요. 큐, 액션. 제 본집, 그러니까 지금은 친정집이죠. 이제 거기서 있었던 썰인데요. 이제 오늘은 신랑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가족, 그리고 제가 겪었던 다양한 미스터리한 사연이에요. 당시 시호님이 계셨다면 아마 당직기를 바로 신청했을 만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복합적인 거라서 약간 중구난방일 수 있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워낙 기가 약하셔서 그런지 가위도 자주 눌리고 헛것도 보이고 하니까 신줄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가끔 그런 게 보인다고 하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랑 동생이 학교를 갔고 엄마가 볼일을 보고 계셨는데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문 앞으로 뭔가가 휙 지나가길래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나가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서 지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또 뭔가가 다시 한번 휙 지나가길래 나 무서우니까 장난치지 마.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은 그렇게 가위가 눌리신대요. 기억나는 거는 공사장 인부 귀신인 것 같은데 이제 노란 안전모를 쓰고 되게 흉측하게 생긴 귀신이 엄마 눈앞에 바짝 다가와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웃더래요. 이 얼굴은 약간 녹은 듯이 다 흘러내리고 하니까 되게 무서우셨다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귀신들한테 시달리시니까 아예 작은 방에서는 절대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또 동생은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으로 눌린 가위가 이게 가위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게 본인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천장에 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너 꿈에서 날아다녔냐? 이랬는데 이게 귀신인지 뭔지가 자기를 공중에 띄우고 장난 같은 거를 쳤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나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누가 깨우는 것 같아서 다행히 일어났다는데 뭐 이런 자잘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작은 방을 그냥 저희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안방은 넓은 편이라서 네 식구가 같이 잤었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이게 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던 일이 있었대요. 그 안방 구조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옷장이 있었고 그 문 옆에 TV 다이가 있었는데 이게 네 식구가 잘 때 옷장 앞에 아빠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 동생, 다음 저 이렇게 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잠을 주무시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대요. 근데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여자 귀신 같은 게 옆으로 누워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웃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껴안았대요. 근데 동생은 답답하니까 뿌리치고 이제 엄마는 더 꽉 껴안고 그러고 있다가 뒤돌아서 다시 그쪽을 보니까 또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 외에도 자주 가위가 눌리시곤 하는데 하도 많이 눌리시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네, 저는 가위나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어서 엄마가 겪은 걸 들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듣곤 했었는데 중2 때인가 중3 때 처음 귀신 같은 걸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일찍 하교를 하잖아요. 아마 학원을 다니지 않았을 때라서 하교를 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하고 왔는데 당연히 다들 출근하시고 하니까 집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텅 빈 집이 그때는 좋았어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서 그렇게 뒹구르를 하다가 작은 방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구조가 대충 현관문에서 들어오면 작은 거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이 화장실, 그리고 왼쪽이 안방, 그리고 꺾어지는 곳에서부터 주방이 있고 작은 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잠들었을 때 주방 불은 켜두고 작은 방에 불을 끄고 그렇게 잠들었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까 좀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시간은 대략 한 6시에서 7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이때쯤이면 가족들 올 시간이네 하면서 주방을 등지고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하고 있으니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셨구나 라고 인지는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맨발로 장판 밟는 소리 아시죠? 쩍쩍 소리. 그 소리가 나면서 주방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서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지퍼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뒤돌아 있었으니까 엄마가 물건 정리하시나 보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공예 강사시라서 그 지퍼 달린 큰 쇼핑백 같은 거 아시죠? 거기에 재료 담아서 다니셨는데 늘 듣던 소리니까 당연히 그거 여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고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뒤돌아서 보니까 주방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이러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엄마 집에 왔어? 어딨어? 하면서 다 둘러봤는데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큰 편이 아니라서 시야에 다 보일 건데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쇼핑백도 없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애써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다시 작은 방에 등을 돌리고 누웠는데 그 장판 밟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면서 뒤돌아볼 수가 없어서 애꿎은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다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엄마가 오신 거였고 혹시나 해서 엄마 언제 왔어? 물어보니 방금 전에 온 거 봐놓고 무슨 헛소리야 이러시길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뭔 헛소리야 꿈 꿨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러고는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2 때인가 고3 때 직장인들에게는 없는 학생들의 특권인 방학이라서 이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잠들고 그런 생활을 반복할 때가 있었는데 한날은 동생이랑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마 예능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잤을 때고 부모님은 주무시니까 소리를 조금 낮추고 되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때 안방문을 열어놨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4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설거지한 그릇 물 빠지게 하려고 올려두는 곳에 그릇을 몇 개 얹어뒀었는데 그게 누가 뒤적뒤적 하듯이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순간 뭐지? 싶어서 주방으로 나갔는데 소리가 멈췄어요. 불 켜고 확인하니까 아무도 없고 순간 소름이 돋아서 다시 주방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세 번을 그렇게 반복했고 너무 무서워서 안방 문을 닫고 소리를 조금 올리고 이제 부모님 곁에서 잠을 청했고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한 사흘, 나흘 반복됐다가 그런 현상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는 4시 반 정도로 동일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다가 제가 신랑이랑 살게 되면서 집에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한 번씩 얼굴 보고 오긴 하거든요. 근데 한날은 신랑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가위 같은 거 안 눌리셔?
잠은 좀 주무신데? 이러길래 원래 기가 약해서 피곤하거나 이러면 가끔씩 눌리지 않을까? 이랬더니 너희 집에 귀신 있는 거 알아? 이러길래 예전에 엄마 점집 가서 있다는 건 들었는데 아직도 있어? 이랬더니 애들 귀신인 것 같은데 어머님 배 아프실 텐데 배 위에서 뛰어노는 건가?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네? 이러길래 어떤 애들? 그게 보여? 이러니까 애들이 방방 뛰면서 되게 신난다는 듯이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정에 반찬 같은 거 가져다 드리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신랑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셔서 제가 문 앞에서 전달 드리고 왔는데 이제 신랑이 하는 말이 집에 안 들어가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애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자애 하나랑 남자애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야름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게 느껴져. 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 집은 미스터리로 남았는데 크게 뭐 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애들 웃음소리는 몇 개월 전에 신랑이 한 얘기라서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애들인지 어디서 온 건지 정말 궁금해서 당직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제 뭐 부모님이랑 이런 쪽은 잘 믿지 않으셔서 힘들 것 같긴 해서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이고요. 이 형광등이 나간 지가 오래돼서 낮에도 들어가면 되게 컴컴해요. 그리고 그 방에만 들어가면 서늘한 기운이 맴돌아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연애할 적에 밤늦게 전화할 때면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곤 했는데 이게 항상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신랑도 그때는 제가 무서워할까 봐서 말을 안 했다는데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고도 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무서웠는지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랑이 전화하면서 문득 누가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 드니까 우리 작은 방에서 전화하지 말자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신랑이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라서 괜히 장난치는 거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이제는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가고요. 아마 이제 가능하면 당직기 신청하고 펜터마츠 분들 오셔서 진행하시면 그 시연님 사용하시는 EMF 측정기에 불 5개 다 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애들 귀신 말고도 다른 귀신들도 있는지 이제 해끼치는 애는 아닌지 알고 싶은데 그거는 부모님이랑 협의되면 신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잘 여기까지입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소름이다. 근데 지금 그 귀신들을 봤다 해서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는데 궁금하긴 해요. 저도 뭐 귀신이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이 정말 귀신들의 그 장난이었을까 막 여러 가지 궁금하긴 한데 어머님이 괜찮은데 거기서 긁었을 때 이제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정말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공예사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공예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이 화개사를 갖고 계세요. 화개사라는 게 좀 약간 화려한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기가 약하고 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타요, 기운을. 사람을 많이 상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품을 만들잖아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잘 타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애들이 그냥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은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그 부엌 쪽 라인에서 계속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 제보자님이 제가 어머님인 줄 알았다고. 거기서도 엄마인 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귀신이 장난이긴 하구나.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문이 열려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집안에. 그리고 아니면 어머니가 공예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가 계속 따라 붙는다던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원래 그 좀 집안에 그 내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 사연에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보셔도 보인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겁먹어요. 상상의 나래가 막 되려 펼쳐지니까. 겁먹어요. 남편분도 계속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집안 내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가잖아요. 있어요. 무조건 있죠. 없다고는 말 못해요. 있어요. 왜냐면 그 제보자님이 겪었던 일과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가위는 보통 귀신이 아니거든요. 90% 이상의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딱 꿈 내용 중에 저건 귀신인데라고 한 게 딱 있었어요. 왜냐면 전 제보자님 상황을 안 봤잖아요. 근데 공중에 떠서 누가 날 장난치듯이 침대를 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동생이 그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생은 자기가 하늘 위에 떠 있고 침대에 아무도 없었죠. 그건 뭐냐면은 귀신의 눈을 가진 거예요. 응? 정말 그 제가 옛날에 이걸 이제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말 귀신의 가위는 그게 아니다. 원래 실제 가위는 귀신이 주변에서 오잖아요. 꼬마아이들이 앞에 서 있는 데서 가위가 안 눌려요. 근데 성인이나 이제 좀 그런 귀신들이 앞에 서 있으면 가위가 눌려요. 몸을 못 움직여. 근데 진짜 가위는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거잖아. 내가 잘 때. 그럼 동생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떠 있었다며. 그거는 본인의 눈이 아니라 거기 집안에 있던 귀신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고 있으면 혼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진짜 가위는요, 옆에 귀신의 눈과 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 혼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TV 소리나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건데 제가 만약에 가위를 눌렸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잖아요. 밖에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몸을 안 움직여지는데 내 눈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집안이 보여. 그게 진짜 가위예요. 옆에 있던 귀신과 주파수가 맞으면서 떨어지면. 그 귀신의 눈을 갖게 되고 귀신의 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생이 천장 딱 얘기했어요. 저건 진짜 귀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냥 무조건은 아닌데 충분히 진짜 귀신이 가위를 눌렸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귀신의 눈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저희 어릴 때였나? 그 엄마가 외할머니랑 예전에 이제 점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엄마한테 귀신 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혹시나 해끼치는 귀신이면 좀 떨쳐내달라. 이러니까 원래 가정집에는 다 귀신들이 산다. 뭐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이런데 뭐 너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하셔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었대요. 그러고 뭐 외할머니인가 이제 엄마한테 얼핏 들었던 거는 그 그릇 가지고 놀던 귀신은 이 할머니 귀신이 장난치는 그러면요, 거라고. 공예사 분들도 그릇을 만들죠?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안 하세요. 인형 관련? 그 어린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직업적으로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귀신이란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무당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한마디로 어머니가 잘 붙지만 어머니는 잘 못 느끼시는 거야. 그냥 기운만 타고 귀신들이 붙어 있다가 아니라 귀신들이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귀신이 원래 한 귀신은 원한이나 한을 갖고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오랫동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 놀고 있는 귀신이어도 얘가 오랫동안 내 옆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저도 아파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진짜 좀 너무 소름 돋게 들었어요. 까르륵 부대에서 처벅처벅 소리. 왜냐면 저도 저걸 경험해봤거든요. 까르륵 때 진짜 엄청 놀랬잖아요. 왜냐면 난 많이 들어봤잖아. 아, 맞네. 그러니까 들어보는 자는요, 그냥 누군가 조용히 까르륵 해도 그게 진짜 무서워. 까르륵. 하지 마요. 까르륵.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튼 재밌게 들었고, 혹시나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 잘 돼서 하면 한번 당직기 신청해주세요. 네.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 또 다음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나요? 전 없죠. 네. 아무튼 이렇게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